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닌 고대 로마길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찾은 두 번째 행선지 펠라. 이곳은 고대 헬라의 시작을 알리며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도시라고 하는데요. 현재 남은 유적의 일부를 통해 본 이곳의 역사는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이곳을 방문했을 사도 바울에게 이 도시는 어떤 의미였을지 그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걸었던 비아 에그네티아 길을 따라 이제 데살로니가 편을 마치고 다음 에그네티아의 도시 펠라를 향해 가는데요. 우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 터미널에서 펠라로 가는 버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터미널에 이제 막 도착을 했고요. 데살로니가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에그네티아 길을 따라서 펠라로 갑니다. 그래서 펠라, 에데사 그리고 이제 비툴라까지 가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버스 스테이션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길을 따라 어느 교통편을 이용했을까 이것도 막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이제 이 펠라로 향하는 한 3-40여 킬로 정도 펠라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요. 펠라 그 버스 안쪽에 들어가서 Yes. 티켓을 사서 가면 된다. 티켓 앤 펠라. 네. 땡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교회 버스 터미널을 이렇게 와봤고요. 이 데살로니가가 정말 이 교통의 센터인가 봐요. 모든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다 여기서 예, 탑니다. 오늘날 뭐 북마게도니아의 스코페로 가는 버스도 있고요. 펠라? 예, Yes, 펠라의 outside. 고고학 장소. 10 o'clock, platform 19. 19. 네. 땡큐. 자, 이렇게 이제 매 1시간마다 있습니다. 9시 차, 10시 펠라? 차. 2. 원 아워? 예, 대략 1시간 정도 원 아워? 걸리고 이제 네, 이게 이제 에데사까지 가는 버스가 이제 펠라를 지나갑니다. 네, 참 이 현지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비아 에그네티아의 이 펠라를 향해 드디어 버스로 출발했고, 네, 뭐 이렇게 차를 렌트하거나 택시로도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현지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현지인들도 볼 수 있고 좀 더 이 과거를 현지의 로컬 삶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략 이제 1시간 정도 간다 그리고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펠라로 가는 이 에그네티아 길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선의 길을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이 로마가 에그네티아 길을 정말 역사적인 길을 잘 닦았고요. 펠라 고고학 장소에 내려줬는데 이렇게 허황된 거예요. 지나가는 택시는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문제는 우리가 짐이 다 있어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예전에는 이제 차를 렌트해서 여기 가봤는데 좀 이런 차라도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고고학 장소 입구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미리 이렇게 내려줍니다. 또 우리가 이제 짐도 많고 해서 어떻게 저기를 갈까 하면서 여러 지나가는 차도 붙여봤지만 결국은 걸어가자. 이 구글 지도를 보니까 1km 정도는 한번 걸어서 가볼만 하다 해서 이제 하긴요 이 낯선 여행객이 세운다고 해서 쉽게 차를 태워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길도 깨끗하지 않고 어쨌든 정말 이 성지가 좋다, 이 현장을 찾아 나선 우리의 열정은 이런 것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여정은 걸어서라도 계속
됩니다. 예, 지나는 동안에 모처럼 이 길가 또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바로 저 드론을 한번 띄워봤더니 머지않은 곳에 한 1km 정도 돼 있어서 쭉 이렇게 해서 그 역사적인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이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펠라 지역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이 그리스나 북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또 두 나라가 서로 알렉산더 대왕의 정신적인 소유권을 가지려고 오늘날의 이 분쟁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죠. 이렇게 방문을 했더니 It's 1 kilometer and 200 meters. 예, 1 kilometer. 예, 현장을 보고 So can I back some 1km 정도 떨어진 박물관까지도 함께. 이것도 가방을 네. 받아준다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곳에 이제 가방을 맡기고 고고학 장소를 둘러보고 다시 걸어서 이 박물관까지 갔다 와서 짐을 Thank you. 찾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함께 동행했던 많은 학자들 또 여러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며 더 풍부한 대화를 통해서 현장의 역사 속 저 아고라 저 위에 아고라와 신전터와 다양한 또 개인 주택을 볼 수 있죠. 펠라는 이 헬라의 창시자인 즉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또 이곳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사실 이곳 이 펠라는 고대 헬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펠라만큼 중요한 고고학 장소가 없을 정도로 이곳 펠라의 이 마게도냐의 도시에서 발견된 수준 높은 모자이크와 벽화와 도시 구조는 얼마나 대단했던, 그리고 로마에 이어받은 그 문화를 보면 그 뿌리가 이제 아고라. 바로 헬라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저 뒤가 이제 아프로디테의 신전, 그리고 다양한 이제 공용을 위한 퍼블릭 공간이 이렇게 있고. 네, 워낙 이제 훼손이 되고 이 얼마 남지 않은 유적을 통해서 가늠해 보지만 그래도 이 아고라의 크기만 해도 정말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규모가 최고인 아고라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곳 바닥, 벽화, 또 이곳 일부 나온 그러한 유물을 통해서 정말 수준 높은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후에 이제 우리가 고고학 박물관에서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펠라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였으면서도 곧 헬라의 시작이죠. 얼마나 수준 높은 헬라의 문화를 이루었는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은 바로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정복한 도시마다 헬라 문화를 이렇게 전수하고 정말 헤브라이니즘과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철학과 문학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비록 오늘날에 보는 이 펠라의 유적지는 이렇게 일부만 남아 있지만은 정말 헬라는 위대한 이 문화를 가진 시작이었던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아고라 한켠에 있는 또 행정관소로 추정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저는 이 펠라의 그 아고라 중심에 서 있는데요. 정말 100여 미터 이상의 아고라는 아마 지금까지 발견된 아고라 중에 이만한 크기가 드물 정도로 이 아고라가 컸고, 이 아고라가 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 또는 교역 양이 엄청났다고 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이 펠라는 이제 로마 시대 때에 또다시 이 비아 에그네티아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번영을 누렸죠. 사도 바울은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이 다소에 살면서 이 헬라어와 또 히브리어에 능통했잖아요. 특히 헬라 문화에 익숙한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헬라의 시작인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 시작이었던 이 펠라, 이 고대 헬라 시대 때에 가장 이 유명했던 이 도시 이 펠라는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도 익히 알고 있었었고, 또 그래서라도 한번 들을 만한
도시가 바로 이 일루리온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 비아 에그네티아 길을 따라가면서 반드시 이 펠라를 둘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곳에 역시 이제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요. 또 곳곳에 이 발굴을 통해서 일부 유적들을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그 찬란했던 고대 도시 펠라의 유적의 이 실제 모습은 볼 수는 없지만 일부 남아 있는 이런 유적들을 통해서 당시 대단했던 문화의 이 시작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자이크나 벽화를 통해서 로마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도시 폼페이에 있는 이 벽화라든지 이 모자이크의 그 근원이 시작이 바로 이곳 헬라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밝혀내기도 하고요. 예, 요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장수가 이렇게 사슴 사냥을 하는 모습인데 요것이 이제 다시 한번 이 박물관에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헬라 시대 때에 얼마나 찬란했던 건축과 또 이 안에의 정교한 데코를 데코레이션이죠. 장식과 꾸미는 것을 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참 오늘날에 몇 개 남아있는 기둥과 이건 이제 오리지널 특히 이 모자이크에서는 이 바닷가에서 색색의 이 조약돌을 활용해서 이 모자이크를 했던 아주 독특한 헬라식의 이 바닥 모자이크 장식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고학 유적지를 떠나서 한 1km 정도 가게 되면은 오늘날의 현대의 헬라의 도시,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이제 오늘날의 학교 또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주택을 보면 언제 이게 고대의 제국의 수도였느냐 할 정도로 오늘날에는 자그마한 이제 소도시로 이렇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님페야 워터 이렇게 네, 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방문자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예. 예, 와, 들어가 아직 들어가 개방된 보겠네요. 거를 그게 보여주다니. 우리가 바라던 일이죠. Thank you very much. 그러니까 이 Thank you. 마을에 지나가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Thank you. ним페움 From Korea, Korea. 물을 Yes. 제공해주는 그러한 시설이 와. 있었고 요것을 이제 후에도 오스만 제국 때도 세상에. 재활용이 되었던 곳인데 이 지금 막 이제 발굴하는 다시 거를 이 기능을 살린다. 웬만하면은 이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데 아예 들어와 보라고. 네, 이렇게 또 오토만? 한국에서 오니까 신기한가 오토만. 봐요. 어떤 예, 오스만 제국 15, 16세기 이후에 알렉산더. 이렇게 물을 이거 공급해주던 시설이 있었는데 와, 이것이 저 바로 워터.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에 오. 이 활용하던 것을 오스만 제국 때에도 사용을 했었고 이것을 정비를 해서 과거에 이어 2000 수백 년 동안 이 한 장소에서 물을 이렇게 했던 것을 다시 헬라 시대 재가동시킨다. 때부터 2500년 전서부터 이렇게 물을 공급해주던 이 폰테온, 이 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 때까지 즉 15, 16세기에도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썼던 현장입니다. 이렇게 물. 네. 이건 오리지널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2000 수백 년 전에 여기를 찾았다면 이렇게 물을 가득 마시고 펠라를 방문했었겠죠. 네, 하여튼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참 역사 깊은 펠라 지역을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현대 마을 한 켠에 만들어진 펠라 박물관. 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찾는 이는 많지 않지만 정말 이 헬라의 뿌리를 볼 수 있는 정말 역사 깊은 중요한 박물관이 바로 펠라 박물관입니다. 네,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이 들어갔으면 거대했던 헬라 제국의 지도에서 바로 이렇게 마게도니아의 펠라 오늘날의 위치를 표시했고 이게 오리지널 알렉산더 대왕의 두상이랍니다. 이 석조 정말 귀중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조각을 보셨고요. 바로 이것이죠. 이게 이제 오리지널 박물관으로 옮겨온 것인데에 이 모자이크를 이렇게 바닷가의 조약돌을 주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정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사자를 잡는 모습, 사슴을 잡는 모습, 이러한 것이 이제 폼페이나 이런 또 우리 이스라엘의 마사다나 헤롯 궁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원조가 이미 로마 시대를 지나 이 헬라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조금 전에 고고학 현장에서 보았던 오리지널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 이곳에서 출토된 도자기와 그 수준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양한 용도 이렇게 발굴 당시에 사진, 정말 이 발굴 장소는 거의 훼손되다시피 했지만 이렇게 요거는 이제 글을 쓰는 거잖아요. 헬라의 문학, 오디세이라든지 여러 이 많은 이 문학적 작품을 아마 이러한 것으로 기록을 했을 것이고, 요것이 파피루스의 수거 장면과 파피루스의 종이를 만들어서 파피루스의 글을 쓰는 과정, 그러니까 이 헬라가 위대한 문학을 번성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가져온 아주 값싼 필기 도구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우승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 아닙니까? 면류관. 예, 그 다음에 거대한 건물 흔적은 없지만 일부 이 조각 떨어져 나온 것들 통해서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술을 발전시켜 가진 것이 이미 로마 시대 이전에 바로 헬라의 문화의 진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 헬라의 많은 문화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것을 이어받은 로마를 통해서 우리가 헬라 시대 때의 이 위대한 문화 유산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오리지널 로마를 통해서가 아닌 현장에서 진짜 헬라 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펠라입니다. 예, 알렉산더 왕의 이 군대, 바로 그 창과 방패와 투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야, 정말 이것이 이제 아주 귀족들이 쓰던 황금 면류관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유함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순금, 황금을 통해서, 이야, 수준이 대단하고요. 또 당시의 여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들이 만든 인형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의 위대한 국가의 모습을 펠라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오다가 펠라의 현대 마을에서 이 겨울 땔감을 준비하는 아저씨를 봤더니 뭔가 주려고 그래요. 석류였어요. 그냥 있는 대로 따주는데 하나 가지고 부족하다고. 석류를 이렇게, 이 펠라의 사랑입니다. 펠라의 사랑. 뭐라 그러더니 진짜 집 안쪽에 있는 정원에서 정말 가져가기 힘들 정도로 막 따주는, 야, 이렇게 아무 말도 통하지 않아요. 땡큐. 그런 단지 이야, 이렇게. 이 성재가 좋다를 격려해 주려는 차원인지 땡큐. 됐다고 아니, 해도 이렇게 왜 계속 석류를 따주는 우리 성지가 좋다 신내라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석류가 무르익었고요. 나중에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줘요. 이게 저는 이 과일을 처음 보는데 제 옷을 벌리라 그러지. 예.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모자에다. 예, 담아서 세상에.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뭐예요? 저는 이 과일을 처음 What's the 봅니다. name? Gidoni. 기도니. 기돈이라고 하는 건데. 건데 한번. Carlo. 나중에 한번 먹을 때 맛있대, 소개를 맛있대. 해드릴게요. Yafta. 자, 결국은 제 옷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해서 한 보자기. 오늘 점심을 굶으니까. 오케이. 감사한 땡큐 베리 머치. 펠라의 아저씨였습니다. 다시 또 봐요, 아저씨. 땡큐. 감사합니다. 다음엔 제가 라면 갖다 드릴게요. 예, 고대 도시 펠라에서 네. 받은 사랑. 가는 저를 또 부르더니 풍성하게. 예, 잘 가라고. 예, 잘 가랍니다. 네, 다시 또 봐야죠. 이 집을 기억해 두고. 참 도시가 아담하고 집들이 다들 이뻐요. 네, 정말. 이게 또 1km를 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차를 세웠어요, 짐 때문에. 아키아노지 태워주겠다고. 알고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고고학
입구에 가방을 맡긴 곳까지 이렇게 또 태워다 줍니다. 코리아. 네, 아주 따뜻하고 훈훈한 펠라 현대 마을에 이렇게 네. 예, 잘 사세요. Yanni, 축복합니다.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네, 땡큐. 저는 가는 길에 태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일부러 이곳까지 일부러 이렇게 태워다 준 태워다 거예요. 준 멋있는 청년.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이제 가방을 찾고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또 물을 하나 마시라고 주는 Yes. 펠라 Thank you very 펠라 고고학 사람 너무 공원 예. 유적지의 관리 오전에는 Thank you very 아저씨 오예. 펠라 그 예, 농부 정말 아저씨가 맛이 궁금했어요. 주셨는데 이게 처음 보는 과일이에요. 그 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예. 오. 칼로 하라고. 예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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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Not very. 땡큐. What's 사랑해요. up? 이렇게 이게 알고 보니까 맛이요. 이게 뭐지? 제가 음. 난생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맛은 사과 맛 맛이더라고요. 조금 이제 근데 즙은 씹으면 부드럽고 많지 않지만 사과 맛. 정말 펠라에서 개맛 비슷해요. 처음 맛보는 받았는데. 처음 맛보는 한 과일의 맛이었습니다. 맛은 사과 맛과 비슷했고, 이거 보세요. 조심하세요. 정말 이 이 옷에 안 붙게. 즙이요 모든 피곤을 날려버리고도 남을 펠라 세상에 어떻게 석류 이렇게 맛입니다. 빨갈 수가 있어요. 오, 예, 아주 그냥 침샘이 이렇게 펠라에서 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펠라를 떠나 다음 비아 에그네티아의 행선지 이제 에데사로 갑니다. 에데사 정말 멋진 곳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둘러쓸 복음을 들고 갔던 비아 에그네티아 길을 따라서 이렇게 860km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